네, 이슈가 빛나는 밤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슈지기 두 분 모셨는데요. 퀀트홀딩스의 유일한 이사님과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오늘 첫 시작입니다. 두 분 뭔가 네.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 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아까 저는 시작 전부터 굉장히 떠셔가지고 제가 네. 다 떨리는데 오늘 저희 이슈 살펴보기 전에 관전평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부터 여쭤볼 텐데 네. 관전평만 하면 시시하니까요. 오늘 네. 각오 한마디까지 함께 업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개편에서 첫 스타트를 끊게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이 커질 수 있도록 한밤중에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평은요? 네, 오늘 한 줄 평은 외국인은 다 생각이 있구나라고 저는 적어봤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지난주까지는 어떻게든 CPI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잘 네. 넘어갔고 어떻게 보면 5월 한 달의 전체적인 분위기 혹은 이 분위기가 6월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들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쪽에서 네.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었습니다. 물론 유가증권 시장은 큰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좀 매도가 나왔지만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그래도 이제 매수한 종목군들 본다면 좀 굵직굵직한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시각을 확인시켜줬고 일단 선물 쪽으로 완벽하게 만족스럽진 않지만 선물 쪽으로 해서 강한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또 그것이 이제 손대지 않고 코 풀겠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기관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매수를 동반해서 매수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확인된 월요일이 아니었나 저만의 생각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오늘 조금 시장의 체력이 약하다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들으니까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유일한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각오 한마디와 함께 들어볼게요. 저 오늘 첫날의 이슈치기로 정말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관전평. 네, 네. 저는 세계는 방긋, 우리는 힐끗이라는 관전평을 적었습니다. 미증시도 연일 신고가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일본도 중국도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양시장 불을 다르게 켜지는 했지만 자, 왜 이렇게 내려갔을까를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나 반도체, 경제 호황으로 이렇게 상승 랠리,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 기대감,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앞으로 금리 인하까지 있지 않을까 좋은 상승 랠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역대급 엔조 호황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왜 힘들까를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금감 원장님께서 나가 계십니다. 즉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외인들은 실컷 눈치를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관전평을 적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전평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이제 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저 PBR 관련 이슈입니다. 밸류업 세일즈에 나섰어요. 네. 금융당국이. 되게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2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실망했다라는 보도를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또 저 PBR주가 올라오는 느낌 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먼저 대표님부터 출장 관련 보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뭐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를 세일즈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 올해 한 20조 정도 순매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매수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나온 뉴스를 또 본다라면 자사주를 의무 소각할 수 있게끔 제도를 좀 마련하겠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제 저 PBR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강제성을 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관련된 기업들의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뭐 1차 때에는 좀 실망 매물이 나왔었습니다만 2차 때에는 크게 실망 매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보면 주가는 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생각의 차이라 그럴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뭐 밸류업 해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뜻 손이 안 가는 종목군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뭐 은행주가 됐든 뭐 보험주가 됐든 또 지주사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아무 자동차 정말 실적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잘 안 가는 종목이 있고 또 음식료 업종군들도 대표적인 그런 종목군이죠. 네. 근데 삼양식품이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이틀 만에 거의 50%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한 13% 오르면서 주가가 한 이틀 만에 한 50% 정도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 결국엔 이제 이런 그 음식료 업종군 삼양식품 이슈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사고는 싶은데 수익률이 생각보다 적을 것 같다라는 인식이 아직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면서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었던 하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의 차이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식품이나 화장품 오르지 않을 것 같은 업종들이 요즘에 참 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 PBR까지 이렇게 고루고루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우리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금융감독원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공매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기사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면 이제 미국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뛰어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굉장히 시장 논리대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인들은 일본의 강한 엔화 약세, 신흥국 시장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외인들의 지금 현재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이복형 금감원장님이 이미 나가 계신 상황입니다. 은행주 그 다음 달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로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수 있고 네. 외인들이 거기에서 지금 뉴욕에서 불꽃을 태우고 계시는 만큼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반도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성적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는 22일이죠. 기대치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실적이 나올지 참 궁금한데 여쭤볼게요. 1분기 실적 예상치만 여쭤보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행보까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저는 이제 그냥 혼자 소설을 쓰고 있다라면 네. 액면 분할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액면 하고 있어요. 분할까지. 왜냐하면 지난번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난 분기 때죠. 지난 분기 네.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엔비디아가 한 $900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네. 과거의 사례를 본다라면 엔비디아가 한 $800, $900 넘어갔을 때 액면 분할을 했었던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엔비디아가 좀 액면 분할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혹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내용을 좀 본다라면 사실은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애플 같은 경우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최초로 배당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 엔비디아의 실적은 당연히 좋게 나올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항상 엔비디아는 약간 보수적으로 실적 가이던스를 냈었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될 게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막 급등으로 가기에는 힘들다. 제한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투자자의 안도감을 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해서 액면 분할 이슈가 좀 나와준다라면 주가는 그야말로 저기 뭐 달나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된다라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힘을 좀 못 내고 있거든요. 네. 최근 한 3주 정도 흐름을 보면 반도체 기업이 섹터가 제일 약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MD 칩을 좀 사용하겠다라고 한 부분들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삼성전자 반등을 좀 이끌게 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일단 단기 조정을 받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하고 만약에 정말로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좋게 나온다라면 저는 뭐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제한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뭐 안도감 정도 주는 것이겠지만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의 흐름이 좋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사님께는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어쨌든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기업을 두고 계속해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저희는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질문 날카롭게 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이슈됐던 게 AI 반도체를 넣을 것이다. 자동차에 테슬라에 함께 얹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견해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AI 반도체 같은 경우 결국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다는 건데 TSMC는 자율주행과 그쪽 계열로 가는 반면에 우리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자체 플랫폼인 갤럭시 AI로 진입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 그리고 많이 파생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자동차뿐 자율주행뿐 아니라 뭐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앵커님처럼 작가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 이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TSMC를 압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SMC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손을 잡은다면 또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이슈는 여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잠든 계좌의 수익을 높여줄 시크릿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수익을 높여옵니다. 최민지 아나운서가 참여 방법 소개해드립니다.